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4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돌은요, 레버리지 100%에서요, 30%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70% 남아있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CPI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맞죠? CPI 발표가. 그래가지고 오늘 좀 미미적 거린 것 같았는데, 맞나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죠? 근원 소비자 물가 맞네요. 오늘 9시 30분에 발표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뉴스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뉴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는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간과해서는 안 되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뭐죠? 많은 연준위원들이 앞으로 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둘기파. 얼마 전에 그 블러드가 굉장히 매파잖아요. 매파의 1인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비둘기파 발언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연준위원들 비둘기파 연준위원들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점점 매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침체라는 거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다. 금리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또 5월 금리가 25bp 인상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월가 배팅하는 도박사들이 한 70% 가까이가 상승을 할 것이다. 25bp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견을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인플레이션 잡는 게 굉장히 힘들다.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무슨 뭐 근원이 어떻고 코어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뭐 렌탈비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다 집어치우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침체가 오더라도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따라가야죠. 어쩔 수 없지. 침체는 침체고 그죠? 지금 주가 상승하는 거 주가 상승하는 거고. 그러면 주도는 오늘 왜 30%를 정리를 했느냐? 한 가지예요. 그냥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제가 요새 이제 뉴스를 안 보고 차트만 본다 그랬잖아요. 차트를 봤더니 이제 이 곱창을 딱 띄워놨더니 너무 좋죠. 이 등줄이 아니라 곱창 등줄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날아갔어요. 오버슈팅이 났다. 그죠? 오버슈팅을 며칠 전부터 났는데 계속 났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건데 요거 이제 곱창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어제도 요 상단에 닿고 오늘도 상단에 닿죠.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닿죠.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보니까 상단에 닿고 내려오고 상단에 닿고 내려오고 그죠. 하단 여기도 하단 그죠. 여기는 좀 빨랐는데 이런 모양새가 나오니까 상단에 닿네. 게다가 CPI 발표가 있네. 사실 CPI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3월달 CPI는. 근데 저번 달에도 제가 2월 CPI 발표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3월 달에는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왜냐면 부동산이라든지 렌탈은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대략 한 6개월에서 18개월 그 사이에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후행지표거든요. 굉장히 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후행지표. 이거를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지금 당장 떨어졌다 그래도 지금 떨어진 게 한참 뒤에 이제 떨어졌다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CPI가 그게 이제 나올 때라 그랬거든요. 2월 달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3월 달에는 분명히 부동산 하락 때문에 CPI가 잘 나올 것이다. 예상보다 잘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CPI가 너무 낮게 나와도 문제죠. 그러면 침체라는 단어가 또 붙어버리고 지금은요.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다 악재예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 그죠? 그래서 CPI라든지 어떤 지표라든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차트만 따라가면 된다. 이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CPI 얘기를 하니까 그죠? 일단은 여기에 한번 붙었고 그죠? CPI 발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번 봐야죠. 그리고 여기 붙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과거에 버서는 붙었는데 이게 진짜 강력한 이게 지금 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뭐 포모 주문이라 그러나? 그냥 내가 지금 나 있는 수익률을 봤으니까 그냥 주식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남들은 저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나는 언제 돈 버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지금 2차전지 같은 관련주죠.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거의 물려가지고 폭 하고 돈을 잃어버리든지 이런 어떠한 그 우리 정신 메커니즘이 있대요. 잘 몰라요. 주도는. 근데
주던도 느끼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주식이 지금 오버슈팅 나가지고 팔고 싶어. 나는 지금 고버스를 사고 싶어. 하는 게 맞냐는 거죠. 내가 하는 얘기, 나의 생각을 누가 보증을 해줄 거냐는 거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셔야 돼요. 과거에 이게 11월 달이거든요. 2000년 11월. 그죠? 2000년 팬데믹 터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때 상승할 때 다 뉴스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만간에 세상 망할 것처럼 뉴스들이 다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그러고.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사사 그러면서 동학 개미들이 붙어버리면서 미친 듯이 끌어올렸거든요. 그죠?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요게 11월 달이에요. 11월 1일부터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정보 뚫면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걸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때처럼 지금 올라간다 보장은 없죠. 그죠? 이때는 뭐 요거 하나가 100포인트. 그죠? 이걸로 보면 더 보기가 편하죠. 100포인트가 그죠? 요게 100포인트예요, 요게. 그죠? 100, 200, 300, 400, 500 막 가는 거예요. 이게 100포인트예요. 요만큼이.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우리 느낌이 없을 뿐이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이뤄낸 거예요. 거진 이게 몇이에요? 2400에서 2700, 800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간 거니까. 이거 올라가면서 누가 설명했습니까? 이거 올라갈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언론에서 이거 올라가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이때는 돈이 풀린 것 뿐이야. 돈이 풀려서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고 여기 이 전에만 해도 외국인들은요 다 마이너스예요. 매도세. 근데 여기 와서 좀 플러스. 아주 쬐금. 그죠? 이거 다 개미들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런 장이 오지 말라는 것도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장이 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지금부터 그런 장이 열릴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는 많은 정보 진짜 이 주식에 대해서 해안이 있고 주식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전문가들은요 지금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뭐 증권 브로커라든지 애널이라든지 돈을 벌지도 못한 놈들이 다 나오는 거야. 남의 돈 뜯어먹는 놈들만 다 나와.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싫은 거예요.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2월이에요. 이때. 요때 12월 달. 작년 10월 달.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때. 이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작년 10월 달에는. 작년 10월 달에 많이 나오고 12월 달에 좀 나오고 그다음부터 나오지. 지금은 그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주가 진짜 싸다. 지금은 사볼만 하다. 근데 이때 누가 주식을 사요? 아무도 안 샀어. 그 사람들 그 얘기하고 나서 사라졌어요. 진짜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은. 다른 거죠. 우리하고 사는 세상, 기본적으로 주식을 대하는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이게 오버슈팅이 난 것 같아서, 그리고 CPI도 있고 그래서 30% 정리를 했는데, 그게 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아직까지도 여기 적혀 있듯이, 아직까지도 초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초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차트는 다 좋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얘는 지금 전고 뚫었어요, 오늘. 오늘 또 상승한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야, 이걸 뚫어버리네요, 또. 이렇게. 그죠? 뭐 아주 미미하게 뚫었는데, 뚫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 어떻게 사들였는지. 그죠? 한번 봐야죠. 코스피. 장 시작하면서 쭈글쭈글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아주 조금씩. 수량이네. 그죠?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조금씩. 오히려 10시 30분에 항생장 열리고 나서 그 항생이 밑으로 꼬꾸라졌잖아요. 꼬꾸라질 때 갑자기 같이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거 지금 항생하고 디커플링 난 게 아니었나? 항생 따라가나 했더니 다시 말아 올리는 거예요. 항생은 떨어지고 우리는 말아 올리고. 그렇다고 뭐다? 항생하고 디커플링이 났다. 항생 눈치를 봐야죠. 눈치는 보는데 지금 들어온 돈은 헤지펀드 자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2,300개 매수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또 오늘, 그죠? 꾸준히 처음에는 안 들어오다 꾸준히 들어오면서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10,000개까지 만들고, 그죠? 15시 20분. 그 다음에 좀 정리해가지고 9,900개. 그 어저께 14,000개 만들고, 그죠? 5,000개로 끝났잖아요. 근데 주도는 괜찮다 그랬죠. 왜? 이게 바로 일주일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선물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였는데, 이제는 그게 틀어졌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의 힘은 그냥 주가를 유지하는 거, 아니면 외국 애들이 주가를 싸게 매집하기 위한 어떠한 그 방어책, 아니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을 팔기 위해 가지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밖에 이제 쓰임새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용도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과거 일주일 전, 2주일 전까지만 해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불합리한 그런 장이 계속 이루어졌죠. 그걸 이제 탈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14,000개에서 5,000개 줄어들었다면 그 다음날 분명히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대비해가지고 분명히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부터는 선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장중에 선물이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땡큐인데 플러스가 나오고 지수가 밀리더라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물이에요, 현물.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뭐를 사들이느냐? 가만 봤더니 오늘도 삼성전자 350만 개. 오늘도 삼성전자예요. 그죠? 삼성전자 이렇게 사들이는 이 모양새, 이거 뭐 조만간에 끝나겠습니까? 계속 사들였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사들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이유 모르겠어요. 그냥 사들여요. 그러면 땡큐죠. 지수는 올라가니까. 지수 방어는 하니까. 그죠?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러면서 2차 전지 좀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좀 팔았고요. 그죠? 그러면서 자동차 쪽으로 좀 맥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진 삼성전자, 올리 삼성전자만 막 땡기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서 봤더니 고객 예탁금이 다시 53조로 늘어났고요. 이제 11일, 그지? 53조로 늘어났고 고객 예탁금 늘어나는 거 굉장히 좋죠. 그죠? 그리고 신용융자가 19조, 조금 있으면 20조까지 돌파하게 생겼어요. 주가 상승할 때 신용융자 같이 벌어지는 거,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하여튼 증시로 어떻게 해서든 빌린 돈이든 뭐 훔친 돈이든 세빈 돈이든 뭐 장로 밑에서 곰팡이 낀 돈이든 간에 무슨 돈이든지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그 군부를 떼는 거거든요.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방 압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상방 압력이 점점 거세지는 거고, 그죠? 그 모양새가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53조까지 다시 뚫었는데 이게 계속 뚫려 올라갈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 비중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비중이 17조, 외국인들이 7조, 외국인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스마트폰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크게 보이십니다. 여기가 4조, 5조 이렇게 가다가 오늘 7조 찍었거든요. 어제 6조 8천억. 그죠? 그 전에까지는 대략 5조, 6조, 7조, 4조에서 6조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대략 7조, 오늘도 대략 7조. 점점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그리고 개미들 거래 대금은 대략 17조. 개미들도 거래 대금이 점점 늘어나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거진 한 10조에서 13조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17, 16조, 17조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그죠? 기관은 내팽개치고. 코스닥 오늘도 빠졌죠. 제가 이제 코스닥 곧버스 칠 거 그거 준비하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기회는 온다. 오늘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확실해져야 돼. 저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데 코스닥이 떨어지려고 그러면요.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이 코스피로 온다라는 어떤 신호가 와야 돼요. 근데 코스닥도 주식들이 아직 많이 있어. 우량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턴했잖아요. 그죠?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넘어간다 그러면 또 이제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코스닥 곧버스 치는 거는요. 조금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고요. 오늘 코스닥이 빠지는데도 28조. 그죠? 개인 비중이 81%. 어저께 27조. 그 다음에 그제 10일날 29조. 그죠? 11일날 27조, 오늘 28조. 주가가 빠지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난 거예요. 주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폭락의 증거죠.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 폭등의 증거고. 그죠? 거래량이 보통 20조대 언저리였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9조, 거진 30조에 육박하는 그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됩니다. 코스닥은요, 묵히는 거예요. 묵혔다가 뭐 더 이상 상승한다? 뭐 상승한다 그러면 땡큐. 그죠? 점점 더 저의 이제 곧버스 수익은 좋아질 거고, 근데 하락할 때 제대로 한번 탄다 그러면요,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왜? 상승에 못 탔으니까. 코스닥 상방에 타질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상방에 탄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이게 좀 달라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거래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개미들. 그리고 저 거래대금은요,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꾸준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회전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죠? 그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저걸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뭐 볼 거 없죠. 오늘 CPI 지표 나와가지고 잘 나왔다. 미국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게 뭐 1% 2%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 또 쭉 하고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손쉽게 2600 뚫고 나가지 않을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2600 뚫기는 힘들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너무 벌떡 썼어. 그죠? 너무 섰어요. 근데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조정받고 가면 더 크게 갈 것 같아. 모르죠. 그죠? 만약에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나와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난다. 1% 이상,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주도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한 30% 정도 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일 만약에 1%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2800. 그죠? 만약 2800 뚫는다 그러면 내일이요. 그러면 요 상단에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볼린저 밴드 완전 상단. 요거. 이격도 3개짜리. 요런데. 이격도 3개짜리. 요런데. 그죠? 요 힘이 좋으니까 막 밀고 내려오죠. 힘 좋으면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요런데. 그죠? 요런데 이제 붙어버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주가가 뻗쳐가지고 올라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일 되면 이게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일 1%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상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죠. 그거는 뭐 지금 주도의 생각이고, 내일 가가지고 또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도 비중을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수익은 일단은 수익 난 거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영원히 끝까지 상승하는 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준비 중에 있어요. 코스닥 150. 그죠? 이걸로 봐야지. 이걸로 봐야지 좀 정확할래나. 그죠? 이렇게 보면 이거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많이 상승했어요. 많이 상승하고 떨어지는데, 그죠? 오늘도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아침에 좀 곧버스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자. 급할 거 없다. 이왕에 만약에 내가 이제 그 곧버스를 투자한다 그러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코스닥 곧버스에 투자를 해야지 좀 더 확실하게 오래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내일 또 다시 미친 척하고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CPI 지표가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증시에 이거 땡큐야. 이거 너무 좋아. 라고 해가지고 막 주가가 막 나스닥에 막 2% 올라가 버리면 내일 코스닥이라고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올라가겠죠. 근데 확실하게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오늘처럼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투입 1차로 한번 투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코스닥 제가 레버리지하고 곧버스, 그리고 코스닥은 곧버스가 없어요. ETN만 있어가지고 ETN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ETN은 잘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게 ETN이 또 어떤 모양으로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잘 투자를 안 하거든요. ETF 쪽만 투자를 하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오래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왜 그러냐면 하나예요. 너무 많이 상승했어. 여기서 몇 프로 상승했나요? 46%. 그러면 레버리지 기준으로 50%. 90%. 여기 바닥에서 위에까지 90% 상승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떨어진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고포스로 대략 한 40%, 50%그 정도 먹을 생각으로 이제 고포스를 타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아주 미세하게. 오늘도 아쉬운 게 장 초반에 에코프로 밀리는 거 보고 야, 오늘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어제도 장 초반에 밀렸다가 장 후반에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의심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밀려버리더라고요. 에코프로가 얼마에 끝난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다른 거를 보니까 바이오 쪽에 또 매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코스닥만 조정을 받는다? 그럼 딱 하나요. 코스닥 조정 받으면서 코스닥에 있는 자금이 코스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할 만한 종목도 없어요. 코스피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좀 미묘하게나마 오늘 좀 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갈팡질팡.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코스닥은 계속해서 고퍼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지표 같은 거 볼 필요 없고, 지금 유럽장이 열렸는데, 그죠? 유럽장 열렸나요? 열렸는데 가격 변동이 왜 없죠? 유럽장 열렸는데 가격 변동이 없네. 그죠? 유로스톡스가 대략 0.2% 상승을 했는데 움직이질 않네. 야, 그죠? 눈치 봐야죠. 어떡합니까? 눈치 봐야죠. 그죠? 근데 유럽 스톡스도 전고 뚫었어요. 그죠? 전고 뚫어버렸잖아요. 한번 가면 무섭게 간다니까요. 지금 상승은 다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차트만 보고 따라가는 거지. 이거 누가 예측해가지고 이거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금 유튜브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이제 증권 브로커라든지 뭐 이렇게 책팔이들, 뭐 정보팔이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세요. 그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짜 맞추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몇몇 없어. 저도 이제 그 사람들만 찾아보고 있는데, 또 요새는 또 나오지도 않아. 방송도 안 해. 참.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돈이요, 이제부터 방송을 매일매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보직이 변경이 돼가지고 회사 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에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방송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게 방송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이 짧은 글로 그날 있었던 시황, 주돈의 포지션, 뭐 그런 것만 간략하게 올리는 그런 걸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당장 내일부터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번 주말쯤 돼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드리고 다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항생 한번 볼까요? 항생. 그죠? 항생 5분봉 한번 볼게요. 어디서 시작했니? 시작이 어디야? 10시 30분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쭉 밀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도 상방으로 2번 터뜨렸거든요. 응? 그쵸? 9시 여기서 쭉 한번 터뜨리고 2번 터뜨리고 그렇지 3번 터뜨렸군요. 여기도인가? 이렇게도 왔었나? 이렇게 끝났네요. 그죠? 여기 한번 붙고 이거 코스피구나. 선물로 봐야 되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제가 이제 요 코스피 200 선물로 보기 때문에 짠 한번 붙고 2번 붙었죠. 3번 4번 붙었네요. 제가 요거 붙고 요거 붙었을 때 못 뚫고 내려올 때 여기서 30% 정리를 했거든요. 위에가 막혔네. 위에가 막혔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에가 막혔다 그러면 어차피 오늘 한 30% 정도 비중 조절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막혔다 그러면 못 뚫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코스피 지수잖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는 상단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와 있죠. 선물은 여기 와 있고 여기 같이 와 있죠. 그죠? 제가 그랬죠. 선물이 땡긴다고. 그리고 하락할 때도 선물이 먼저 밑으로 땡기고 주가가 끌어내려가는 거고, 상승할 때도 선물이 먼저 땡겨 올리고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선물이 크게
큰 장의 영향, 그 하루에 어떠한 변동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 이런 역할을 어떤 고점 와버리면 확 땡겨버리고 고점 와버리면 확 땡겨버리고 그렇죠? 지들끼리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그 매집 세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죠. 그리고 선물 옵션 이거는요 외국인들이 70% 이상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장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장이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저 선물 옵션을 어떻게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장은 볼 거 없죠. 그죠? 잘 가다가 폭 빠지고, S&P 500이죠. S&P 500 5분봉으로 딱 봤는데 어제 몇 시에 시작했나요? 11일 날 여기서 시작했네요. 개파락 시작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폭. 요거 빠진 거는 의미 없는 거죠. 그냥 CPI 때문에 빠졌다. 그죠? 예, 저도 이거 아침에 빠져가지고 이거 왜 빠졌는지 이거 찾느라고 한참 고생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빠졌다. CPI 때문에 빠졌다. 그럼 S&P 500만 빠졌냐? 나스닥도 다우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CPI 대비용. 그렇다. 제가 어저께 그랬죠. 분명히 나스닥 상승할 것 같다고. 근데 아침에 저기 뭐야 장 시작하면서 개파라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이 틀렸나? 아닌데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또 말아 올리더라고요. 힘이 없죠. 그리고 오늘 이번 그러니까 저는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보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할 뿐이고 지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지표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긴 봐야죠. 오늘 전 세계가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오늘 CPI 나오는 거 그거 보고 가자. 그러니까 내가 달리고 싶은데 달릴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을 달라 이런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고 싶은데 상승할 명분을 달라. 하락하고 싶은데 하락할 명분을 달라. 니도 저도 아닌다 그러면 그냥 수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한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뭔가 하나 터진다 그러면 뭔가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쭉 빠진다. 음봉이 쭉 나왔다. 뭐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2%짜리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 걸리는 거죠. 그죠? 이 뉴스, 악재 뉴스 중에 하나 걸리는 거지. 이거 하나만 걸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조건 침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고버스의 세가 점점점 세질 거예요. 그죠? 그때 타도 늦지 않는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차트, 지표 볼 거 없다. 환율 같은 거 볼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도 잠깐 볼게요. 원자재, 금값, 은값, 그죠? 기름값 80% 언제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요. 환율 1326원 약간 높죠. 그죠? 전고 뚫은 것 같은데? 전고 뚫을 것 같은데 환율을 안 봐가지고 근데 의미는 없는데 그죠? 딱 전고에 붙어버렸네 거진 그죠? 뚫긴 뚫었는데 글쎄요. 이게 만약에 오늘 0. 지금 2% 이후 0.3% 상승을 했는데 요게 만약에 한 1%짜리 양봉이 1%짜리가 딱 나온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확 달라져 버리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죠? 달러 지수는, 희한하네. 진짜 이게 의미가 없네. 달러는 계속 떨어지는데 왜 환율은 계속 올라가죠? 위안화도 변화가 없는데 왜 환율은 계속 올라가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이 모양새가 나왔나? 왜 달러 지수하고 연동이 안 되나? 위안하고 연동이 안 되나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갭이 150bp 1.5% 갭이 벌어졌거든요. 1.5%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역량이 대략 100에서 125 1.25% 요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역량인데 그 0.25가 벌어져 버렸잖아요. 이만큼 지금 환율에서 데미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환율을 방어하는데 뭐 돈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디테일하지는 않고 어디서 들은 얘기니까.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금리를 0.25를 올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에 안 올렸으니까. 먼저 0.25를 올리고 나서 우리 의도 터지고 나서 지금 갭을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1.25를 만들고 났다 그러면 환율이 이 모양은 안 됐겠죠.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외환 전문가도 아니고 한국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저보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20년 동안 주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죠? 이 갭이 벌어져가지고 만약에 지금은 1.5%까지 갭이 났잖아요.
1.5% 갭이 나는데 만약 1.75만 되면요 난리 납니다. 환율 그냥 쭉 날아갈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위태롭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대중 무역 비중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니까요. 여기 적어놨는데 무역 적자가 사라졌네.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 그죠? 그렇다. 그리고 저기 이머징 시장들도 괜찮고 제가 이제 또 이머징 시장 중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얘죠. 예. 근데 얘 계속 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올라타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도 양심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가야지. 나한테 살 기회는 한번 줘야 되는데 인도 인도 한번 이렇게 추세받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쭉 올라갑니다. 얘 한번 내려올 때 쭉 내려오죠. 올라가죠. 이 인도 이거 한번 보세요. 그죠? 희한해요 얘. 올라갈 때 그냥 쭉 갔다가 쭉 내려왔다 쭉 갔다가 그죠? 한번 이렇게 타면요 쭉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 이렇게 타면 그죠? 떨어질 때 이렇게 타면 쭉 내려오고 뭐 다들 그런가? 우리나라도 그런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죠? 한번 이렇게 타가지고 좀 이렇게 조정받고 가면 여기서 한번 아주 조금이라도 좀 사보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네요. 어느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아쉽다. 그렇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불. 언제 올라간 거야 도대체. 자, 그렇다. 주도는요, 아직까지 레버리지, 70% 투자해 있고요.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한다. 내일 하락하든 상승하든 비중은 좀 줄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고버스를 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장에서는요, 고버스 타면 안 돼요. 지금 장에서는. 이게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많이 거꾸로져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추세를 뒤집을 만한 하락세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뚫고 내려올 수 있는 하락세.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전에 나온 뉴스들 여기 뉴스들 쭉쭉쭉 나왔죠. 이 뉴스들에 하나라도 걸려야 돼요. 큰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게 시발이 나스닥부터 시발이 될 겁니다. 나스닥이 갑자기 마이너스 2% 이상 1% 1.5% 뭐 2% 2.5 3% 막 이렇게 장대 음봉이 쭉 나왔다. 그러면 뉴스가 한번 뻥 터지겠죠. 무슨 뉴스? 은행이 뭐 작살이 난다는 둥, 아니면 부동산이 작살이 난다는 둥, 뭔가가 뉴스가 나오고 음봉이 딱 나오고 나서 뉴스가 뜨겠죠. 그 뉴스가 저기에 부합되는 뉴스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버스를 타는 거지. 뉴스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많이 주가가 오버슈팅이 났다. 그래서 나는 고버스를 탄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